미군 기지촌의 수많은 여성분들은 나라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국가는 미군 기지촌 종업원 여성들이 이 받은 피해를 은폐하려고만 했었는데요. 독재 군사 정권 속에 감춰져야만 했던 미군 기지촌의 실체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두천에 위치한 미군 기지촌 여성 종업원 살인 사건인데요.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미군 전용 클럽 종업원이었던 윤구미 씨가 피살된 사건이었죠. 28일 오후 4시 30분경 집주인 김성출 씨는 당시 이 윤구미 씨의 피살체를 발견했는데요. 윤구미 씨는 자신의 집에서 나체 상태였고 시신이 옮겨진 후 부검 결과 윤구미 씨의 자궁에는 맥주병 2개가 꽂혀 있었고 국부 밖으로는 음료병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항문에서 직장까지는 약 27cm가량 우산대도 꽂혀 있었고요. 그녀의 온몸은 피멍과 타박상을 심하게 입은 채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정말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당시 윤구미 씨 신체 내에서 발견된 이 맥주병에 남아있던 지문으로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 범인은요, 사진 속에 보이는 미 2사단에 근무하고 있었던 미군 병사 케네스 마클이었습니다. 그는 윤구미 씨의 머리를 콜라병으로 난타하고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이 윤구미 씨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증거를 없애기 위해 윤구미 씨의 전신에 하얀 합성세제 가루를 뿌리고 입에는 성냥개비를 부러뜨린 후 물려 넣은 뒤 도주를 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 떠도는 여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 케네스는요, 윤구미 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동료들에게 야, 나 여자 한 명 죽였다? 야, 멍치지 마, 이 새끼야. 진짜야, 이 새끼야. 보러 갈래? 내가 죽인 건데. 야, 보러 가자. 이렇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며 자랑하듯이 말을 늘어놨다는 이런 여담이 떠돌기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이던 아니던 사실이면은 케네스는 정말 사이코인 것 같고,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말이 왜 떠돌았을까라는 의문은 조금 가지게 되네요. 자, 사건 발생 시간은 10월 28일 새벽 1시경으로 추정되었고 사망 원인은요, 음료병으로 맞은 안면 함몰 및 과다출혈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윤구미 씨가 어떻게 살해됐는지에 대한 이 현장 사진이, 그러니까 당시 이제 살해당한 후 처음 발견된 그 시신의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이요, 유가족분들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심지어 모자이크도 없이 여기저기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 사진은요, 잔혹성이 정말 심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여튼 이 사건은 너무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고 이 중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바로 가해자인 케네스의 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1991년 한미협정 소파에서는요, 이 여기서 체결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문제였는데, 당시 협정 체결 내용 부분에서는요, 어떠한 범죄가 되었던 미국 재판에서 미군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미군을 구속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여도 너네들은 뭐 기소는 할 수 있지만 구속은 못해. 부대로 보내야 돼. 이런 뜻인 거죠.
이런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더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많은 기지촌 여성분들의 살인사건이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막고 쉬쉬한 탓에 이제 음지에 묻어두고 묻힐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들이 윤금희 씨 사건으로 인해 세상 밖으로 공개가 되면서 엄청난 심각성을 깨닫게 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금희 씨를 포함한 기지촌의 여성분들의 이 안타까운 죽음들을 위해 시민단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민단체 속에 속해 있던 상인분들은요, 이 미국인들을 가게 내부에 출입할 수 없다며 이 출입 금지를 시켰고, 미국인은 절대 태울 수 없다며 택시도 승차 거부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같은 민족이라도 어딜 가나 의견을 반대시하는 사람들은 꼭 있죠. 이 시민단체의 반대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미군기지 인근에서 생활하던 한국 상인분들은요, 이 미군들이 어쩌면 주 고객들이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윤금희 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기는커녕 되려 무슨 창녀 하나 죽은 걸로 그렇게 호들갑들이야 라며 윤금희 씨와 그 외 기지촌 여성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기는커녕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피해 여성분들을 포함해서 이 많은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을 나무라 했다고 합니다. 미군들 때문에 생계를 유지한 건 알겠는데 아무리 생계가 걸려있다 한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군에 의해 죽었는데 우리나라 지켜주러 온다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고 아무렇지 않게 지네 본국으로 가고 이러는데 같은 민족으로서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에 대한 잘잘못은 확실히 가려가며 판단하고 의견을 펼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반미 감정은 점점 더 고조되며 빠르게 전국 곳곳에는요, 많은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를 구속해야 한다며 많은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반미 감정이 정말 극에 달하던 중 약 17일 후에는 윤금희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한다는 성명을 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 중에서 케네스 마클이 범인이라는 말은 절대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죽음을 애도한다는 말만 툭 던진 거죠. 자, 케네스는 계속해 법정을 오가는 와중에 그는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합니다. 자신이 윤금희 씨에게 폭행을 가한 건 맞지만 윤금희 씨의 시신 내부에 해를 가할 만큼 자기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케네스는 사실 사건이 있기 전 당시 자신의 이제 선임이었던 제네스 상병과 함께 윤금희 씨를 만났다며 혹시 제네스 상병이 저지른 거 아니냐라는 진술을 덧붙이며 제네스 상병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네스 상병 역시 당연히 이를 부인하지. 왜냐고? 안 죽였으니까. 자, 법원은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못했어요. 처음 조사부터 계속 말을 번복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케네스는요, 자신의 신발과 옷에 묻어있는 이제 군화와 옷에 묻어있는 피가 윤금희 씨의 피와 일치하므로 1993년 4월 1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지만 같은 해 12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5년형으로 감형됩니다. 자, 이유는요, 윤금희 씨의 유가족분들이 이 국가배상 청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미 정부로부터 7,100만 원의 배상금을 준다는 확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주지 못한다 라며 유가족분들에게 전하고, 유가족분들은 7,100만 원의 배상금을 수령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가족은 배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라는 이유 때문에 감형을 받게 됩니다. 케네스는 15년 정도 납득이 안 됐어요. 당연히 안 됐겠지. 지 나이 어리거든. 그래서 다시 항소하였지만 1994년 4월 29일 이때 열린 재판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되고 징역 15년형만을 확정받습니다. 단 15년형만요. 자, 이후 1994년 5월 17일에서야 비로소 천안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사건 발생 이후 1년 6개월 만의 일이었죠. 아니, 사람이 죽고 범인도 다 잡혔는데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형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뿐만이 아니고 또다시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수감이 된 케네스는요, 교도소 내에서 이제 낭동과 행패를 매일같이 일삼고 있었는데 당시 케네스는 1993년 12월 16일 파주군에 소재한 에드워드 기지 앞에서 택시를 운영하시던 한창열 씨의 목을 뒤에서 찌른 뒤 징역 5년형만을 받은 더프 리차드와 1995년 5월 5일 어린이날 이제 오전 10시 30분경에 외국인 수용 사동인 제5사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범행 이유는요,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한 식사와 편지 전달이 이제 5월 5일 휴무날 전해지는 게 아니고 다음날로 늦춰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케네스는 유리로 된 커피병을 집어들고 복도에 이제 아크릴 창을 향해 아크릴 창문을 깨기 시작해요. 그리고 덕분은 복도에 있던 분말 소화기 한 개를 교도관 박선문 씨와 송창호 씨에게 분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케네스는요, 역시 복도에 있는 또 다른 분말 소화기를 들고 교도관들을 향해 미친듯이 소화기를 분사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괴하고 한국 공무원들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케네스는 더프와 함께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제 1995년 1월 15일 징역 8개월을 더 추가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케네스는요, 계속해서 가석방을 요구하다 남아있는 약 1년 형기를 남겨둔 2006년 8월 그는 가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꼬랑지에 불부터 난리치는 쥐새끼 마냥 미국으로 도주하죠. 전 도주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등치는 곤만한 게 하는 짓은 왜 우리 꼭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전전긍긍하는 바퀴벌레 새끼 같이 꼭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튼 윤구미 씨의 이 안타까운 사건은요, 다행히도 묻혀지지 않은 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곳이 얼마나 힘들고 끔찍했던 지옥인지를 알게 돼서 너무 늦게나마 그래도 그나마 알게 돼서 저는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